16페이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건폐율, 용적률인데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알고 있다고 쉽다고 넘기면 틀려요. 먼저 우리가 건폐율이 뭐냐? 대지 면적분의 뭐죠? 건축 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이 있다. 자, 대지 면적이 이렇게 도로. 그러면은 밑에 끼 대지죠, 그죠? 요게 이제 대지라면 이게 이제 건축물이고, 약간 도로 되겠죠? 이럴 때 대지와 건축물이 서로 맞닿아 면적이죠, 요거요. 물론 이따 배우겠지만 여기 외벽의 중심선 안쪽입니다. 안쪽. 하여튼간에 일단 요게 바로 건축 면적이다. 건축 면적이 50이다. 대지 면적이 100이다. 그럼 100분의 50이죠? 그럼 이거 공식 몰라도 100분의 50이니까 100평 중에, 100제곱 중에서 50이니까 당연히 건폐율은 50%지. 그죠? 50%. 근데 시험에는요, 어떻게 나오느냐. 요걸로 이거예요. 건폐율이 뭐냐. 공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공식을 알아야 되겠지만, 읽는 방법입니다. 큰 것에 대한 작은 것의 비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줄 거세요.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분모에 대한, 분모가 큰 거니까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다. 마지막 줄, 건폐율은요, 우리가 국토법 시간에 배웠던 5, 5, 6, 6, 5, 7, 9, 8, 8, 7. 걱정하지 마세요. 3월 초에 합니다. 그때의 건폐율을 그대로 가지고 와 쓰는데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한다. 그 말을 줄거세요. 완화는 되는데 강화 안 돼. 이게 아니고 강화도 완화도 한다. 그거 줄거세요. 마지막 줄에. 그 다음에 용적률은 뭐냐? 용적률은 자, 이것도죠. 대지 면적분의, 얘는 뭐요? 건축 연면적인데 원래는 건축자를 잘 안 씁니다. 그냥 연면적. 얘는 건축 면적, 건축 연면적. 바닥 면적을 이어진 바닥 면적, 이어진 바닥을 다 더한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연면적 곱하기 100인데, 자, 먼저 용적률이 먼저 줄거세요. 요거 똑같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마지막 줄 똑같습니다. 국토법의 용적률 그대로 갖다 쓰지만 건축법에 와서 때로는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한 개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용적률은 그거 보니까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으로 잠깐 봐요. 그림으로 보는데, 자,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 용적의 적자가 뭐죠? 싸월적자입니다. 싸월적자. 그러니까 어디 여기 지표면 위에서 쌓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하층은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할 때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언급하지 말고 그냥 연면적이다. 그러면 지하층도 바닥이잖아요. 각 층, 지상층이건 지하층이건 바닥 면적을 전부 더한 것이 연면적이에요. 하지만 용적률 계산 시에 분자에 넣을 때, 분자죠, 여기에 넣을 때는 일단 뭐라고요? 지하층은 들어가지 않아요. 왜? 용적의 적자가 싸월적자 어디부터? 지표면 위부터. 근데 지하층은 어디 있습니까? 지표면 아래에 있잖아, 아래에. 그죠? 그래서 지하층은 쌓는 게 아니죠. 후벼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외 세 가지는 이따 할 겁니다. 이따가. 자, 그 책 보세요. 잘 봐요. 밑에 봐요, 밑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책 들어올게요. 현재 대지 면적 얼마죠?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대지 면적이? 1000. 그리고 건축 면적이 아니고 용적이니까 바닥 면적이죠. 각층 바닥 면적 얼마입니까? 얼마라고요? 200이죠, 200. 자, 몇 층이죠? 일단은 4층이 4층. 해보자고,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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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죠? 네. 여기 1층, 2층, 3층, 4층. 여기 지하. 자, 그러면, 자, 지하는 이따 치고요.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일까요? 1000. 용적률 계산 시의 연면적은 얼마예요? 지하 빼고 800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얘는 안 들어가요, 일단은. 왜? 일단 안 들어가요. 왜? 여기서 지금 현재 용적률을 구하라. 용적률 구하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용적률은 얼마이냐? 현재 모르잖아, 그죠? 얼마죠? 대지면적 얼마예요? 1000. 1000이죠? 연면적에 1000 집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빼고 1층 얼마죠? 1층 200제곱미터. 2층도 200. 3층도 200. 4층도 200. 지하층 200은 아니에요. 얼마 넣어야 돼요? 800. 그래서 800을 집어넣고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요? 그래서 얘는 얼마요? 80%요. 아시겠죠? 80%. 아시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요. 1000제곱미터에 200은 몇 프로요? 20%. 그러니까 1층도 20%, 2층도 20%, 3층도 20%, 4층도 20%. 전부 몇 프로? 그래, 80%잖아요, 80%. 아시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가끔 질문 들어오는데 생산녹지 지역에 건폐율 얼마예요? 최대가 얼마예요? 20. 용적률은 100이에요, 100. 그죠? 100이면은 자 20이니까 만약에 100제곱미터이다. 그죠? 100제곱미터에서 최대 20밖에 안 되는 거잖아. 지금 들어자. 1000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1000이면 어디가 되는 거야? 200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 200까지. 그러니까 200이 몇 프로요? 20%니까 100%니까 몇 층까지 할 수 있어요? 몇 층까지? 50층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이거 헷갈려 하더라고요. 용적률 100%에서 빼는 게 아니라 프로테이지 왜? 연면적 쌓는 거니까. 만약에 80%다. 보존 녹지 80%다. 그러면 1000이면 얼마까지 되는? 20까지. 몇 층까지? 4층까지만 안 된다는 얘기죠. 지하층 관계없고. 그렇죠? 이해되죠? 예. 그걸 이해하면 돼요. 그때 내가, 그때부터 외웠고,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건축법에 가서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해되죠? 그죠? 예. 요것 때문에 한 거.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이해해야 돼요. 넘깁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1번만 할게요. 2번 나온 적도 없지만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그 기준 면적을 물어봐요. 요거.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 200, 주, 상, 공, 녹이죠. 그 밖의 지역, 그냥 내가 기타. 그 기타 지역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주, 상, 공, 녹, 도시지역이죠. 그 5번은 뭐라는 얘기예요? 도시 외 지역.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만약에 도시 외라면은 도시 외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도시 외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가 뭐냐? 미지정 지역. 아시겠죠? 두 개. 이렇게 하세요. 주,
기 60, 상, 공 150, 녹 200. 이것이 밑에 기출 문제처럼 잘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해요.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다 같이 따라하세요. 지금 한 반이 안 하고 있어 지금. 시작.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한 번 더 시작.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마지막 시작.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자꾸 해야 돼요. 여기에 기타가 뭐라고요? 기타는 도시 외도 되고 미지정 지역도 되고 다 됩니다. 넘기세요. 오른쪽은 버릴 겁니다. 제4절 보겠습니다.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입니다. 먼저 대지 면적은 조금 전 지웠던 거 했잖아, 그죠? 지웠던 거. 자, 먼저 대지, 여기에 네모난 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서 보면은요, 정확한 모양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대충 하는 것이죠. 위에서 인공위성처럼 위에서 밑으로 직각으로 봐야지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그것이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고요. 예외, 저를 보세요. 조금 전에 아까 건축선에 의해서 도로 부지로 속한 부분은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쌍거리 1번이야. 아까 했던 1번. 그리고 그 외에 쌍거리 2번은 뭡니까? 국토법서 배웠던 도시 군계획 시설 많잖아요. 그죠? 그것은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볼 거 없는 겁니다. 이해만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이건 지붕과 벽이 있는 경우죠. 근데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이 있는 때도 있잖아요.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 그죠?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 안쪽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밑에 봅시다. 밑에 거. 1번.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이 뭐라고요? 중심선. 외벽의 중심선 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입니다. 수평거리 1m 이상. 여러분들 처마 일반적으로 다 1m가 원래 원칙입니다. 1m 이상 만약에 돌출된 부분이 있다면은 돌출된 끝에서부터 반대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다. 1, 2, 3 묶으세요. 원래는 1, 2, 3, 4, 5 한 개 여기 현재 빠졌어요. 그래서 맨 밑에 4번 있죠? 4번 동그라미 하세요. 4번. 얘가 원칙이고 위에 거 1, 2, 3번하고 한 개 더 할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건물이 이랬어요. 이랬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처마. 수평거리.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어도 이게 아니라 수평거리 보는 겁니다. 수평거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벽의 중심선이잖아요. 바깥쪽 이렇게 중심선 이렇게. 이게 1층이고 2층에 가져갑시다. 있어요. 끝에서부터 외벽의 중심선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뭐요? 1m. 여기도 중심선까지 이렇게 얼마? 1m.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외벽의 중심선부터 있죠. 외벽이 이렇게 보면은 크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외벽이 그죠? 여기 중심선부터 안쪽 면적 있죠? 안쪽 면적 요겁니다. 만약에 외곽 기둥이 있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마 여기에서 외벽의 중심선부터 그죠? 1m에는 산정하지 않으니까 그죠? 1m 넘어가 버리면 산정하겠죠. 그러니까 처마 길이가 다 고만고만하다. 근데 이 집은 유별나게 처마 길이가 짧게 보여.
외벽의 두께가 두껍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집이 좋은 집이에요. 처마가 길어 보이네? 우풍 다 들어와. 그래서 안 돼.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모두 대부분의 건축물이 1m인데 첫 번째 1번 전통 사찰은 4m까지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4m까지 사찰 여러분들 사찰 가보세요. 뭐 이래저래 건물이 막 옆에가 이러죠, 그죠? 그래서 4m까지. 또 4m가 없으면은 이러잖아.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4m까지만. 전통사찰 4m 이하. 따라요. 전통사찰. 몇 글자요? 그래서 4m 이하. 2번 축사는 3m 이하입니다. 축사. 뭐 여러 가지 뭐 소, 돼지 등등 이렇게 뭐 햇볕도 가려주고 그죠? 하는 것이죠. 물 비 올 때 좀 가려주고 할 때 좀 3m 이하까지입니다. 따라요. 추옥사. 따라요. 추옥사. 몇 글자요? 거짓말하고 있네. 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축 해놓고 우고 마음속으로 해. 축사. 아시겠죠? 세 글자 1m 이하. 따라합니다. 한옥. 한옥은 세 글자가 안 되잖아. 이상하다. 한옥 2m 이하. 두 글자. 한 개 빠진 게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충전 시설이 있습니다. 적으세요. 빠진 거 여기에. 전기 자동차에 충전 시설. 요것도 2m 이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딱 걸리면 다 나와 이게. 여기 이 책은 상당히 설명이고 그림도 좋고 좋은 게 많아요. 다른 책에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설명은 또 그림을 그리지만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면은 여기 있는 그림 봐도 이해가 될 거예요. 다른 책은 그림이 많이 없어요. 그 점은 양호한데 좀 세심하게 해줘. 뭐 대통령 영인이 그걸 써놔야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게 아쉽게 좀 있어요. 그건 제가 아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 설명해드리고 양이 많은 것들은 나중에 요약집에 넣어가지고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충전 시설은 따라합시다. 충전. 두 글자죠. 2m 이하. 자, 넘깁니다. 3번에 쌍가로 1번 한 개만 보겠습니다. 딴 거 안 볼 거예요, 전부 다. 1번. 지표 면으로부터 1m 이하. 저를 보세요. 여기에 현관문이 있는데 여기에 올라가는 여기서 계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죠. 그러면 여기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여기 거 이렇게. 자, 위에서 보면은요. 이거잖아. 높이가 1m. 뭐라고요? 1m 이하까지는 빼줍니다. 그러니까 단독 주택 가가지고 현관문 들어가는 계단이 다 똑같잖아요. 1m. 그렇죠? 1m까지만 빼줍니다. 요거. 그런데 차량 접안, 1톤 화물차, 2톤 화물차 등등이 차량 접안 시까지 후진해가지고 창고에 있는 물건을 싣고 내리고 차량 접안은 차가 높잖아요. 좀 더 그죠? 이때는 1.5m까지 봐줍니다. 그 부분을 건축 면적에서 뺀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 바닥 면적은 뭡니까? 말 그대로 1층 바닥, 2층 바닥 그 얘기죠. 그러니까 줄거예요. 각층 또는 그 일부입니다. 각층은 층이고 일부는 여기가 6층이다. 여기 601호다. 602호만. 외벽에 그죠? 그 구역에 중심선 안쪽 면적입니다. 똑같죠, 그죠? 이럴 때 1번 여기서 여기 제일 잘 나와 시험에. 그래서 여기 몇 개 볼게요. 1번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이것이 벽과 기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구획이 없고 엉뚱한 데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저를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지붕이 1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외곽 쪽에 벽이 1이 있잖아요. 그렇죠? 외곽 쪽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 면적은 안쪽 면적이니까 그렇죠? 구하기 쉬워요. 가로 세로 알면은.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어디 있냐? 예를 들어 가운데는 가운데 이랬어요. 참 멋지죠, 그죠?
어쩐지 잘 그리냐, 그죠? 이게 뭐죠? 역시. 주유소라고 말 안 한 분들은 차가 없는 분들이야. 아니면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운전기사가 있는 집안이야. 본인이 운전 안 하는 사람들. 자, 이거는요, 외곽주가 없기 때문에 안쪽에 바닥면 산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워. 산정할 수 없는 거잖아. 그쵸? 어떻게 산정해, 이거를? 횡 한데 어떻게 산정하냐고. 그럴 때는 요 위에 있는 지붕이 지붕. 요걸로 산정하는 겁니다. 대신에 좀 빼줘요. 횡 하니까 1m까지 횡 빼줍니다. 그래서 위에 거, 이렇게 1m. 여기서 1m 빼줍니다.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에 자, 이렇게 되겠지, 그죠?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계산 문제. 맨날 계산 문제네, 그죠? 가로 10, 세로 10. 자, A3. 바닥 면적 얼마예요? 바닥 면적 얼마요? 81? 땡! 얼마? 44? 54? 64.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81 더더욱 박수 쳐. 어려운 게 아니에요. 1m죠?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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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다 하는 거 없대. 그러니까 가로도 8, 세로도 8, 64. 저겁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없고 그냥 요 1m 후퇴를 뺀다 공만 나와. 근데 혹시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면적관이 나온다면은 뭐 풀면 되는 것이고 나오는 건 없어요. 2번 주택의 발코니.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자꾸 질문 들어오는데 더 이상 하지 마셔봐요. 발코니하고 베란다의 차이점. 아파트는 발코니지 베란다가 아니에요. 잘 봐요. 일반 건물이 있습니다. 내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건축 보면 잘 그려요. 하도 그래가지고. 돼 있죠? 자, 예를 들어 이게 4층이다. 이 건축물입니다. 발을 디디면서 사용하는 면적이에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밖에다가 하는 거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요거는요 요거요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넣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잘 그립니까? 그러니까 요 면적은 원래 사용하는 면적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건물도 있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든지, 그죠? 그 밑에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바람 쐬든지, 좀 넓으면은 의자 갖다 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요거예요. 이것이 일반 건축물이잖아요. 일반 건축물은 어떻게 부르냐? 따라요. 노대. 이래 불러요. 노대 불러요. 이것이 아파트라면 뭐라 불러요? 발코니. 요 면적은 바닥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한자는 안 씁니다. 아파트 발코니는요, 요런 모양이거든요. 위아래 연결시켜서 뿐이에요. 바닥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툭 튀어나오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을 때는 발코니라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부 배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뭐라 불러요? 노대. 아파트, 원룸, 주택들 있죠? 뭐라 불러요? 발코니. 자, 그래서 우리는 합쳐가지고 그냥 노대등 하는 거예요. 노대등. 자, 심지어, 이래 봅시다. 자, 그럼 하는 김에, 여기가 이제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렇게. 외벽의 중심은 이렇게. 여기가 거실이에요.
얘가 추가적으로 이게 설치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샤시 같은 것들은요, 입주자가 본인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미가 왜 아파트 건설업자가 이것까지 할 의미 없거든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샤시 얼마 할 것인가 다 알아보고 알아 하잖아요. 그러다 왜? 이거는 바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최대 여기 긴 L에다가 얼마까지 여기 1.5m 이하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발코니 면적이 다 똑같잖아요, 아파트 가면은. 근데 원룸은 좀 작아. 왜? 1.55 이하니까 1m 하는 겁니다. 건축 비용 줄이기 위해서. 세탁기만 간신히 들어가기 위해서. 넣을 때 기스, 뺄 때 기스 하나잖아. 그죠? 그때 요 면적은 뭐죠? 나머지는 바닥 면적 포함시키지만 얘는 뭐요? 바닥 면적 하지 않는다. 이때 얘는 뭐라 불러요? 얘가 발코니.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얘가 발코니. 일반 건물은 노대라 부르고. 그 외에 부르는 일이 또 많아요. 많아. 그 테라스도 있고요. 다 많다니까. 그런 것도 우리 지금 안 나오는 거 내가 안 하는 거야. 나오는 것만 하는 거야, 지금. 용어가 많아요. 그 내용이 바로 2번이 2번. 가장 긴 외벽에, 가장 긴 외벽을 줄긋고 영어로 L 해서 L에다가 1.5를 곱한 값을 뺀. 그죠? 얘는 빼란 얘기예요, 빼란. 그럼 베란다는 뭐냐? 바닥일 경우에, 바닥일 경우에. 자, 단독주택입니다. 들어보세요. 바로 우리 집이, 네, 우리 집 그려볼게요. 우리 집이 2층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떴어요. 경매 떴는데, 그때 유찰 막 유찰되고 해가지고 막 그 안에 막 은행에 융자받은 뿐만 아니라 막 가운데 올려가지고 내가 원래 풀어주려고 했다가 내가 산 거예요. 사람들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상담해주고 돈 받았거든요. 안 산대. 내가 사자. 그래가지고 유찰 2번, 3번 내가 다 만나가지고 돈 지불해가지고 싸게 샀어요. 지금 3배 올랐어요, 3배. 부럽죠? 자, 만약에 이게 2층 건물이다, 2층 건물. 그럼 이래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2층 사람이, 나 이래 앉을래? 나 안쪽으로 좀 들어가기 싫을래? 이래 짓습니다. 원래는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인데 바깥으로 낸 게 아니라 안쪽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는요, 1층이 바닥이라니까 툭 튀은 게 아니에요. 안쪽에 들어가서 지은 겁니다. 그렇죠? 이때 1층 바닥 면적도 100이고 2층 바닥 면적이 100이에요. 요거. 얘가 뭐 얘는? 얘가 베란다예요. 아시겠죠? 베란다는 바닥 면적에 포함시킬 때 부르는 용어입니다. 요거. 이거는 나와가지고 담배 피고 하잖아요. 저는 안 핍니다만 여기서 나와가지고. 근데 여기 나오니까요, 저 와이프 관리 안 해가지고 엉망. 진짜 내 와이프가 못하는 두 가지 있습니다. 라면 물 못 맞추고요. 아직까지도. 아직은 못 맞춰요. 청소를 대충 해, 그냥 대충. 그럼 내가 간혹 가서 집에 있으면 TV 보고 이게 뭐야? 그때 딱 한 번은 내가 해줘야 내가요. 내가 하면요 완전히 싹 다 집어내야 되냐.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딸내미가 한 번도 안 한다 그래. 아빠가 할 때 됐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엄마 하는 게 괜찮대. 자, 그 다음에 3번 필로티 줄 거예요. 필로티. 그러니까 여기가 2층 건물이 있는데 4층 건물이든 간에 알잖아요. 이제 필로티는 4층 건물이 있는데 3계층 쓰고 이게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필로티죠. 필로티. 이 필로티 부분의 바닥 면적은 뺍니다. 근데 4개 용도일 경우에만 빼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두 번째 줄 끝에 중간 보세요. 공중통행. 분명히 일로 사람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항상 이런 데는요, 여기
중간쯤에 문이 있거든요. 들어간다는 얘기는 공중통행. 차도 있으니까 공중통행 맞잖아요. 두 번째, 차량 통행. 주차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통행이죠. 그러니까 공중통행 줄 끄고 동그라미 1번. 차량 통행 줄 끄고 동그라미 2번. 밑에 주차의 전용. 차도 지나가지만 주차도 한다. 주차의 전용 줄 끄고 3번. 또 있습니다. 이거와 공동주택. 이것이 만약에 공동주택이다. 뭡니까? 다세대. 다세대. 한 층도 가능하죠. 그죠? 다세대는 그죠? 한 층도. 4개층이니까. 다세대. 그죠? 예. 대신에 바닥 면적만 662하면 되겠죠. 이때 필로티 부분은 빼줍니다. 공동주택은 산업한다.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1, 2, 3, 4. 네 가지인 경우에만 뺀다는 얘기입니다. 4번. 승강기 탑, 계단 탑, 장식 탑. 전부 다 다락. 전부 다 뺍니다. 특히 다락. 다락은요. 저를 봐요. 다락은 주로 이제 단독주택인 경우를 좀 예를 들면은 밖에서 누가 보더라도 1층짜리 건물인 걸 누가 알아. 여기 있어. 다락이 다락. 그죠? 예. 자, 이것도 바닥 100이고 다락도 100이야. 이걸 200 쳐버리면 2층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락 높이 얼마? 1.5m. 이할 때는 요거 빼줍니다. 빼줘요. 이게 만약에 경사진 지붕이다. 그땐 다릅니다. 이렇게 돼요. 높죠, 그죠? 이때는 얼마요? 이때는 1.8m 이하까지. 그죠? 똑같이 바닥 면적 이거 뺍니다. 1.5라는 말 아시겠죠? 경사졌다 1.8. 이런 규정이 없다면은요 혼란스럽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2층짜리 건물임을 다 알 수 있어. 그죠? 2층이야. 1층도 바닥이 100이고 2층도 100이야. 그쵸? 2층이죠. 그죠? 건축주가 우기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1층짜리 건물이야. 왜? 2층은 다락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규정이 계속 필요한 거다. 그 얘기죠. 5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을 지상층. 어디에? 지상층 동그라미에서. 지하 말고 주로 이제 1층에 있겠죠. 1층에. 줄 거 전부 다 줄 거예요. 이거는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 면적은 전부 다 뭐라고요?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까지만 넘깁니다. 연면적 아까 했어요. 그죠? 연면적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그죠?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맞죠? 대신에 용적률 산정할 때는 다음 네 가지 면적은 뺀다. 아까 지하층 면적은 뺍니다. 2번에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뺍니다. 3번에 초고층, 준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 뺍니다. 4번에 건축물, 경사, 지붕, 아래 설치하는 뭡니까? 대피 공간 면적 뺍니다. 네 가지 알아두시고요. 자, 5번 건축물 높이부터는 용어 정의인데요. 자, 용어 정의는 그림으로 할게요. 그림으로. 자, 이러한 건축물이 있다 가정합시다. 요 첨하고 이렇게.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지표면 바닥. 이래 있죠? 이럴 때, 자, 지표면으로부터 여기까지. 이건 당연히 건축물 높이는 밖에서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건축물 높이고요. 이것이 바로 5번. 첫 번째 줄이 있죠? 그 다음에 6번, 처마 높이. 처마는 여기 기둥의 상단.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m니까, 여기 위에서 1m니까 요거는 빼주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이렇게. 요것도 지표면부터 기둥의 상단까지죠. 그죠? 예. 이건 처마 높이. 그러니까 처마 높이와 건축물 높이는
바깥쪽에서 보는 것이고요. 안쪽 들어가 가지고 방바닥 윗면부터 위층 방바닥 윗면까지, 윗면에서 윗면, 이게 층고요. 층고. 층고가 한계층입니다. 한계층. 그리고 요것이 반자라고 한다면 어지럽혀진 천장을 덮어주는 반자 있어요. 반자라 한다면 그 얘기예요. 방바닥부터 반자까지는 말 그대로 그냥 반자 높이입니다. 이것이 6번, 7번까지, 8번까지 있죠. 그죠? 층고 그 얘기입니다. 자, 층수는 1번 다음에 할게요. 2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지표 면부터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4m마다 한 개 층입니다. 체육관 같은 거 있죠? 예, 체육관. 야, 높이가 20m인데 이거는 큰 대형 1층 건축물이 아니고 20m면은 4, 5, 20. 5층으로 취급합니다. 4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달라요. 그때는 가장 많은 층수이다. 여러분 아파트 가잖아요. 아파트 가면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110동에 이런 식으로 된 아파트가 간혹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 두 가지입니다. 용적률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모자르니까. 그 다음에 일조권 때문에 하는 건 있어요. 이게 15층 건물입니다. 좀 다 15층인데 얘가 12층 살아. 나는 12층 건물이 아니고 얘는 뭐냐면 15층 건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장 많은 층수입니다. 자, 5절.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높이 제한. 넘겨보세요. 요거는 1번은 됐고요. 넘겨보세요. 3번. 이 중에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1조 등 확보를 위한 것. 자, 요거는 제가 좀 지울게요. 우리 과거에는 일조권 때문에라도 집값이 오르고 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일조권 플러스 조망권까지 나와서 조망권까지. 앞에 건물 지을 때 막아버리면 돈 내야 돼요. 이제는. 그죠? 옛날 같으면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여기가 용도 지역이 자, 전용 주거예요. 일반 주거, 요 안에서만. 그러니까 누가도 전용 주거, 일반 주거는 거의 90% 이상 뭡니까? 주택이에요. 단독이 되었던 공동 간에, 그죠? 그러니까 주택이 많으니까 일조권 영향 당연히 중요하죠. 일조권. 그런데 땅이 이래 있는데 이쪽 사람 땅은 정북이고요. 북쪽 땅이고 이쪽은 정남입니다. 햇볕이 어떤 거 이렇게. 그러면은 정남 사람이 건물 지을 때 일정 부분을 띄워줘야지 햇볕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법적으로 양보해 주는 겁니다. 누구나. 이 사람은 정남이지만 또 다른 집을 말하면 이 사람은 얘가 또 정북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얘도 또 이게 뜨겠죠. 얘 정남은 얘가 이제 정북 되겠죠. 그죠? 그렇게. 그러면 띄워주는데 정북에 있는, 정북 방향에 있는 대지 경계선부터 정남 사람이 떼어준다. 그 말이죠. 줄거세요, 여기. 쌍거리 1번. 일단은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줄거고요. 바로 밑에 1조 등을 위해서 무슨 방향? 정북 방향. 이걸요, 정남으로 바꿔내요. 이 정남으로 바꿔내니까 정남이가 뚝 떨어지지. 그렇죠? 정북 방향. 으로부터 밑에 높이가 9m 이하이면은 1.5m 이상, 높이가 9m를 초과하면은 그 대지 경계선부터 당의 건축물의 각 부분 층층층으로 다 달라요. 각 층층층의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 그 말이죠. 여기서 9m는요, 저를 보세요. 건축법이지만 누가 봐도 얘는 주택이죠. 그죠?
주택의 의미는 얘기했었죠. 한 개층을 3m로 봐요. 일반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일반 건물은 3m인데 일반 주택은 주택법은 다 3m이고요. 얘는 주택이 주택. 그러니까 3m로 본다. 그러니까 3m에 보기 때문에 9m는 3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를 봐요. 이런 경우에요. 자, 띄운다. 만약에 내가 5층짜리 건물 짓는다 가정합시다. 만약에 5층짜리. 근데 원래 4층에 5층짜리 건물 지을 수 없어요. 안 돼요, 여기는. 일단은 아파트 빼놓고. 만약에 5층짜리 건물 짓고 싶은데 1층, 2층, 3층, 4층, 5층이다. 그러면은 9m라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대략 여기까지. 9m, 그죠? 자, 이거는 9m 초과죠. 초과. 그러니까 이거 3m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얼마 띄우면 돼? 최소 1.5m만 띄워주면 돼. 이거 이상이니까. 1.5m 이상 띄워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냐? 잘 보세요. 이 그림 잘못된 겁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높이 얼마죠? 여기는 4층은 12. 12죠? 5층 얼마요? 15죠. 15. 일단은 여기까지는 건축물의 높이가 일단은 빠른 거 합시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럼 12m죠. 그죠? 높이 12의 2분의 1 얼마죠? 6이죠. 6. 그러면 이 끝에서 6이 6. 대충 한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라고. 가정합시다. 15의 2분의 1 얼마야? 더 가죠. 그죠? 이거 건물이 이렇게. 이거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죠. 햇빛으로 가려면은 이거 없는 거야. 이거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주택가 가게 되면은 만약 이런 건물을 많이 봤을 겁니다. 4층까지니까. 그죠? 맨 위에만 이상하게 이게 쏙 나서 이렇게 갔어. 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다른 책에는요, 전부 이게 나와 있어. 여기까지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 이건 잘못된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밑에 그림 동그라미 2번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층층마다 달라, 이렇게. 그래서 삐딱 해야 돼. 이거는 그냥 저자가 그냥 의미만 부여시킨 것 같아요. 그림을 모르는 거야. 나처럼 건물을 지어본 사람이 알거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라고요? 2분의 1. 그러니까 각 부분 높이마다 4층도 2분의 1, 5층도 2분의 1. 아시겠죠? 그 뜻입니다. 요걸 알고 읽어보세요. 이해될 겁니다. 중간 당의 건축물 각 부분. 뭡니까? 4층이면 4층, 5층.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맞잖아요. 4층의 높이의 2분의 1, 5층 높이의 2분의 1. 그렇죠? 네. 그걸 이어서 이건 거. 상가로 3번입니다. 3번 봐요. 3번. 폈습니까? 3번. 얘는 뭐냐? 정남. 저를 보세요. 대제 1에 있는데 똑같이 정북이요. 정남이요. 똑같아요. 여기죠 뭐. 무슨 말이냐? 거기 보세요. 1번 맨 끝에 보세요. 정남 방향으로 뛰어라. 뭔 말이죠? 네가 뛰어라. 이거야. 네가 뛰어라. 아시겠죠? 정남 반대니까 반대. 네가 뛰어라. 다시 말하면 나는 띄우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잘 헷갈리면 안 돼요.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묶으세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저거요. 개발 예정지. 정북 방향으로도 띄우는 것이고 얘는 뭐요? 정남 방향으로도 네가 띄워라.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가 개발 예정지예요. 나는 지금 당장 건물 지고 싶은데 여기 언제 할지도 몰라. 예정지니까. 10년 뒤 할지 몰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올 줄 알고 내가 띄우냐고. 그렇잖아요. 그죠? 띄우냐고. 안 띄워.
받았다고 칩니다. 지으면 나중에 10년, 나는 건물 다 지고 난 다음에 한 10년, 15년 뒤에 하더라고. 지가 해보고 싶으면 지가 띄우겠지. 그렇죠? 예. 그게. 시옷. 시옷은 뭐냐? 아예 요 부분이 건축 행위할 수 없는 공원, 도로, 공원, 하천이에요. 그러면 주택이 안 들어오니까 띄울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형 전국 방향에 있는 소유자와 합의했어요. 안 띄워도 된다고. 이거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합의되는 경우 없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되었다면 형제끼리도 안 돼. 이거는 넘기세요. 그 정도 봐주시고요. 이번에 공동주택 봐요. 공동주택.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거예요. 공동주택은 요것만 갖고, 그러니까 여기만 요 두 용도 지역에 있는 요것만 가지고 적용시키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아파트 올라가면 어떡하라고 삐기세요? 어떡하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요것도 적용하되, 만약에 공동에서 다세대 주택은 이거 적용하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아파트나 연립은, 연립도 가능하겠죠. 비슷하게. 아파트는 어떡하라고, 아파트는. 10층, 15층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를.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부족하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기 지에서도 요것도 적용을 하지만 플러스 알파. 아시겠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죠. 단예요.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아요. 플러스 알파. 일반 상업지역 안 와요. 두 용도지역만 뺍니다. 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일단은 거기 나오죠. 여기가 대지 경선입니다. 경선이에요. 자, 당연히 이쪽이 북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사람이 띄워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이렇게. 싶어요. 이럴 때 자, 경계선까지 거리가 만약 이것이 h라면 이 높이는 2h 이하입니다. 즉 20m 올린다 그러면은 최소 얼마? 10m 띄웁니다. 난 30m 할래. 그럼 뭐야? 15m 띄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네요. 그런데 여기가 잘 보세요. 전용주고 일반주고 여기서 주거지역에서도 포함이 안 된 준주거. 땅값 셉니다. 그죠? 준주거. 상업지역은 두 상업지역은 해당하지 않아. 유통상업지역은 아파트 건설이 안 돼. 남는 거 뭡니까? 근린 상업지역. 자, 두 용도 지역인 경우에는 이 높이가 2h 이하가 아니고 얘는 4h입니다. 얘는 2배라면 4배. 아시겠죠? 4h니까요. 왜? 땅값 쓰잖아요. 그럼 얘는 뭡니까? 10m면 얘는 40m까지. 이 두 용도 지역에서는. 이것이 여러분들 2번에 첫 번째 줄 나와 있고요. 다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쌍가로 1번만 동그라미 했어요.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공공주택이 뭐죠? 건축법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여기 기숙사는 해당하지 않아요. 1조건. 공장 기숙사에 직원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왔어요. 직구하기 어려운 거야. 하필이면 회사에 공장에 기숙사가 있네. 그러니까 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점 없어. 하루 잤습니다. 다음날 찾아갑니다. 누구한테? 사장한테. 사장님! 왜요? 내 방에 햇빛이 안 들어와! 그만둬,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 일조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네 편할 때 한 것이지. 그러면 네가 가서 밖에서 살던가 그냥. 그 얘기고요. 그러면 나머지 뭡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여기에서 다세대. 얘는요 그냥 1m 이상으로 뭡니까? 조례로 정합니다. 그냥. 그래 여기 2H 이하나 4H 2배니 4배니 얘는 뭐요? 적용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냥 요거 안 합니다. 요거 1m 이상 1.2든 1.5든 간에 조례로 정한 그 거리만큼만 띄우면 돼요. 요거만 알면 됩니다. 딴 건 밑에 보지 마세요. 나온 적도 없고 나오면 그냥 찍으세요. 오른쪽 4번 높이 제한의 예외 나오죠? 죽으세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입니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니한다 아니라 아니할 수도 있다. 자, 끝. 자, 여러분들 535페이지 있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